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애틀랜타 시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동그란 금색 지붕 건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조지아주 의사당인데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의원들이 거기 모여서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인 목요일이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정체되어 있던 법안들이 자정이 되기 20분 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합니다. 약 39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회기 종료를 알리는 사인 다이 직전인 지난 목요일 밤 11시 40분경 통과되었습니다. 이목이 집중됐던 세금 관련해서는 대폭적인 소득세 인하안과 규모가 축소된 재산세 감면안이 통과됐습니다. 소득세는 올해 주 소득세율을 현행 5.19%에서 4.99%로 인하하고 향후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99%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는 연간 증가폭을 3% 혹은 물가 상승률 중 낮은 수치로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합의안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 전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문해력 코치를 배치하기 위해 7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외에도 주 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으로 1억 달러가 책정되었으며 신규 옵션 웨이버 및 종합지원 웨이버에 7천만 달러 이상이 할당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통과됐던 법안들이 많지만 몇몇 법안들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했던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지아주에서 썸머타임을 1년 내내 적용하자고 제안했던 법안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지아주를 다른 시간대로 이동시켜서 일광 절약 시간제, 즉 썸머타임을 영구화하려던 법안이 이번 회기 종료 전까지 표결에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3월과 11월 시계를 2번씩 조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썸머타임을 영구화하기로 의결했고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을 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시도로 이번에는 조지아주의 시간대를 현재 동부표준시에서 대서양 표준시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도 1년 내내 서머타임과 동일한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조지아주 상원은 이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지만 하원이 회기 마지막 날 표결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결국 최종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보시는 법안인 만큼 아마도 다음 회기 때 또 논의가 될 것 같네요. 조지아 집값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오르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많은 수익을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시름이 깊어졌죠. 이런 급격한 집값 상승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가격을 올려버리는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법과 규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 의원이 조지아주 내 단독주택을 싹쓸이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사모펀드와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입법 조치에 나섰습니다. 워녹 의원은 지난 목요일 폴딩 카운티를 방문해 이 입법안에 담긴 핵심 조항을 설명했는데요. 이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89대 1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단독 임대주택 4채 중 1채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타주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투자용 주택 재고의 30% 이상을 집어삼켰으며 이는 전국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벌금인데요. 350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기업이 추가 매입을 할 경우 최소 100만 달러 또는 매입가의 3배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벌금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법안은 이제 하원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지아 한인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저희 이상무가 간다가 응원합니다. 유튜브로 보는 집 투어는 여기 재생 목록 클릭하세요. 조지아주 고용시장에 대한 소식인데요.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역대급 호황이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몇백 명씩 해고됐다는 소식이 연이어서 들리니까요. 통계 데이터상의 수치와 우리 주변의 체감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계에 의하면 조지아주 고용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맞았습니다. 지난 1월 기준 노동인구와 총 취업자 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3.5%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특히 건설과 의료복지 부문이 일자리 성장을 크게 이끌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5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감소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SK 배터리에서는 1000명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지아의 자랑인 스톤 마운틴 파크에서 500여 명을 해고할 거라고 합니다. 또 조지아주 롬에서는 미국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가 롬 공장을 전격 폐쇄하기로 하면서 이곳의 170여 명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상징적인 관광 명소인 스톤 마운틴 파크가 운영사 교체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며 500여 명에 가까운 직원이 한 번에 실직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스톤 마운틴 파크 대변인은 오는 6월 1일부터 새로운 민간 운영사인 아라마크 데스티네이션이 공원 운영권을 인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마크 측은 이번 운영권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에게 새로운 직책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지만 497명의 직원은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재고용될지 미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해고 소식은 식품업계에도 있습니다. 미국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가 5월 31일부로 조지아주 롬 지역 공장을 전격 폐쇄합니다. 이에 따라 직원 16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사측은 이번 결정의 원인이 계약의 손실 때문이라고 밝히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해고 통보를 마친 상태입니다. 요즘 전쟁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데 조지아주 한인분들 지역 경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가 발달이 늦어서 걱정이신 부모님들 꽤 계실 겁니다. 유치원에 1년 더 보내고 싶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초등학교로 무조건 진학을 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모님들이 이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부모들이 6세 자녀를 1학년으로 강제 진학시키는 대신에 유치원에서 1년 더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주 화요일 밤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9월 1일까지 6세가 되는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이며 귀넷 등의 카운티에서는 이 나이에 따라 입학을 강제해서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전문가의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입학 유예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학부모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경우 올해부터 바로 적용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또래보다 1년 늦고 빠르고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춰서 부모님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애틀랜타 축구 팬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월드컵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티켓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티켓 판매 사이트가 접속 마비되는 등 아주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번 월드컵 중 8경기가 열리는 애틀랜타 벤츠 스테디움의 티켓 예매가 긴 대기열과 시스템 오류로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FIFA 측은 이미 티켓의 글로벌 수요가 엄청나다고 밝혔지만 정작 판매가 시작되자 시스템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가변 가격제가 적용되면서 최고급 좌석이 11,000달러에 육박하는 등 가격 폭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결승전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의 가격도 일제히 올랐는데요. 일부 조별 예선 경기는 여전히 티켓이 남아있지만 재고가 불규칙하고 토너먼트 후반의 주요 경기들은 아직 판매용으로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은 티켓은 한 번에 풀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공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티켓 가격이 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이 돼서 애틀랜타 많은 한인분들이 이 지구촌 대축제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포함해서요. 우리가 자주 다니는 모로브 조지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거라는 글이 SNS에 쫙 퍼졌었는데요. 알고 보니 뻥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모로브 조지아의 대규모 시위로 인한 영업시간 변경 및 미성년자 출입 제한 정책과 관련된 게시물이 확산되었는데요. 경찰이 추적한 결과 조지아에 거주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난삼아 벌인 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로브 조지아 측은 영업시간을 변경한 적이 없으며 몰구역 내에서 어떤 시위도 허가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생각 없는 장난이 인생을 하드모드로 바꿀 수 있다는 것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애틀랜타 한인회가 2026 미주 한인회장 대회에서 2위에 해당하는 우수 한인회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미 전역 24개의 한인회가 참여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겨뤘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지역사회 봉사와 차세대 육성, 주류 커뮤니티와의 협력 등 다방면의 공로를 인정받고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H마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2026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H마트와의 순간으로 H마트와의 즐거운 경험 등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대회는 4월 3일 금요일부터 4월 26일 일요일까지 진행되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마트 내의 서비스 데스크에서 공식 도화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90명의 수상자에게 합산 상금 1만 달러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이번 주 일요일은 이스터, 즉 부활절입니다. 다들 계란 많이 준비하셨나요? 자, 일요일에 장 보시는 분들은 거기가 열었나 닫았나 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문을 닫는 곳은 타겟, 코스트코, 샘스클럽, 퍼블릭스, 로스, 베스트바이 등이 있고요. 문을 여는 곳은 월마트, 크로거, 트레이더조스, 홀푸드, 홈디포, CVS, 월그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든 한인마트들은 정상 영업합니다. 이렇게 한인분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애틀랜타 이상무